안녕하세요. 어, 1월 2일, 2022년 새해 1월 2일, 오후 7시 3분입니다. 일요일이죠, 오늘.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구정명절을 세지만, 어쨌든 신정이 토요일이고, 주말이어서 사실 휴일이 없었죠. 예, 빨간 날이 토요일이라. 그렇다고 대체 휴무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 직장인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쨌든 새해를 맞이해서 주말을 잘 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온이 그나마 낮에는 영상까지 올랐는데, 어쨌든 연휴라기보다는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2021년을 장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아서 여러분 각자 어떤 새해 목표도 세우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재테크 관련 분야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목표도 세우고 하셨을 텐데, 점점 더, 모르겠습니다. 삶이 이제 이 윤택해지면 좋겠는데,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재테크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항상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급여가 인플레이션 이상, 어떻게,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오르는 경우면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저축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좀 힘들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어떤 수단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재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위험 자산으로 평가되는 주식이 있는데 오늘 그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올해 어떤 그 섹터들이 갈 것인가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2차 전지 이 소재, 2차 전지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로 뽑는데요. 어, 가장 확실한 그 성장주이고 실적을 내는 거죠. 예,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사기라고 했고 어, 긴가민가 했던 것이 지금은 현실로 완전 다가온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타고 다니신 분들도 많죠. 근데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스웨덴 그 노스볼트사가 첫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생산했다고 해서 금요일은 장이 아니고 목요일 장에 독립세미킴이 엄청 세게 갔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오늘 오프닝으로 잡아봤습니다. 유럽 노스. 사실 그 배터리 셀은 한중일이 글로벌 탑 티어들이고 거의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중국이 한 40% 넘게 하고, 한국이 한 40%,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는데요. 일본은 파나소닉이 대표직이고, 우리나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투자라든가, 이제 수주장구라든가, 이런 게서 당연히 LG 엔솔이 1위고, SK이노베이션이 이제 2위로 올랐었고요. 삼성 SDI가 3위 정도로 하는데, 중국이 단연 탑이죠.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전기차 침투율이 가장 높고요. 인구가 많이 살다 보니까 그만큼 팔리는 대수도 많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중국에 사활을 거는 이유인 거죠. 이 인구가 경제 대국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애플도 중국 때문에 먹고 살고 테슬라도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관계는 피튀기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중국 애들이 그래도 그 애플 폰을 많이 사고 테슬라를 많이 사는 거 보면 참 뭐라고 할까, 정치 따로 경제 따로 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서로는 각설하고요. 어쨌든 노스볼트가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이제 생산해서 유럽에도 처음 그 완성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가 이제 생겼다라는 겁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죠. 내년에 본격 양산의 고객 인도 예정이고, 2030년 150기가와트시 생산 체제 구축해서 한중일 장악한 시장 판도 변화 주목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중일 삼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유럽이 본격적으로 독자 노선을 강화하는 모양새이다.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생산한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각형 배터리고 이제는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향후 수년에 걸쳐 노스볼트 공장의 생산량을 크게 정대됨 확충해서 유럽이 청정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연 100만 대 전기차, 내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23년이겠죠? 23년? 23년도에 100만 대 전기차 배터리 60기가와트 생산량을 갖추고 있고, 30년까지 150기가와트시에서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20에서 25%를 차지한다는 목표. 그리고 이 사람의 이렇게 피트 칼손이 이 테슬라의 전 임원이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노스볼트는 유럽 지역에 두고 있는 기업들, 자동차 메이커들, 아무래도 스웨덴이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 브랜드, BMW, 폭스바겐, 볼보, 폴스타, 뭐 이런 그 업체들이 계약을 하겠죠. 왜냐면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거겠죠. 한중일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벌써 뭐 누적 36조 원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폭스바겐은 2019년도 노스볼트 지분 20%를 인수하고 1대 주주, 최대 주주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고 있다. 아무래도 유럽의 이제 배터리 독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뭐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에서도 어쨌든 한중일의 의존도를 낮추고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여기 이제 중국 6개사의 배터리 사용량은 127.기가와트시로 시장점유율 48.1%, 우리나라 3사는 77.4기가와트 점유율 30.8, 일본은 31.3으로서 12.5%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경쟁이 아주 갈수록 치열해진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차이나 모빌리티라는 이제 이 조선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세계 리튬 싹쓸이, 중국이 배터리 공급망 뒤흔든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이제 또 두 번째 오프닝으로 하는데,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연료인 리튬을 싹쓸이 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 광물 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을 하죠. 남미, 호주, 아프리카 대륙의 세계 일부지기 한정된 리튬 강산을 집어삼킨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는 이런 원료 소재 부품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이 4대 핵심 소재, 양극재 엄지층의 분리막 이를 만들 필요한 연료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코발트 생산 기업 중국 저장 화이오 코발트가 이제 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있는 리튬 강산 회사를 인수했고, 그 뭐 리튬 강사 아카디아를 소유한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호주에 있는 뭐 회사를 인수했고, 지분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중국이 글로벌하게 이런 그 광산이나 이런 원자재가 되는 원료가 되는 그 회사들을 막 인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감펑 리튬도 보면은 잉더스다이 CAT를 제치고 캐나다 밀레니엄 리튬을 4,700원에 인수했다. 이게 이제 밀레니엄 리튬은 남미 아르헨티나에 있는 광산이죠. 예. 그리고 뭐 전기차 휴대전화 배터리들 수산화 리튬 전 세계 생산의 24%를 차지하는 회사다. 감펑 리튬이. 감펑 리튬도 사실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주가는 많이 내렸어요. 어떻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회사도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주가는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계각지 리튬 강산과 리튬 함유 염수효를 주고 있다. 여기 보시면 멕시코, 소노라, 리튬과 영국 뭐 이렇게 지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제 생각에 아마 부채가 많을 겁니다. 이 감풍 리튬이 부채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 리튬 강산 뭐이 염호라고 하나요? 그런 거 인수. 근데 이거 기사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 이게 이제 이런 거에 우리나라 소재주들도 많지만, 어,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소재주,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소재주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이제 포스코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기사만 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포스코도 이제, 어디 뭐, 남미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데, 지분을 인수해갖고 강산에 염호, 뭐 대박 났다라고 뭐 기사도 몇 번 났었죠, 포스코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2차 전지, 양극재, 엄극재를 만드는 그 포스코 케미칼이 중국의 의존도가 놔줄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거 중국에서 만약에 어떤 보호무역을 펼친다, 이런 거 수출 안 한다, 니네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나마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물론 이제 뭐 각각 아까 정치와 경제는 뭐 굳이 뭐 저기 상관관계가 없다도 그냥 별개다라고 취급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기사를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런 원료로부터 포스코라는 모기업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자리도 좋습니다. 14만 4천 원인가요? 지금 목요일 종가가 18만 원 넘게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노스볼트 와이어인지 2차전지 소재 리튬 이야기도 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SK를 제가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2차전지 소재주는 뭐 많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도 있지만은, 저는 아까 2차전지 원료가 되는 거에 우리나라는 NCM이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그거에서 코스모 화학도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 망간, 코발트 이런 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KG 케미칼도 있죠. 니켈 관련해서. 근데 아까 그거는 리튬이고요. 리튬은 이온이잖아요. 전해에게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종목들이 많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는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SK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몇 군데 있지만은 SK가 카카오 다음으로 자회사가 많습니다. 카카오가 아마 한 개 차이로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한 개 차이로 카카오가 1위, SK가 2위였는데 지금 뭐 SK가 인수하는 기업들이 더 생겨서 아마 SK가 1위일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뭐 정부 규제 때문에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근데 SK가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 4월 달에 파이낸셜 스토리인가요? 뭐 그렇게 해서 어 주가를 400만 원으로 만들어 현 주가를 400만 원으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이따 PPT 자료에도 나옵니다. 400만 원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이제 근거가 되는 자료가 아까 뒤에 또 설명할 건데 우선 이거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SK가 밀고 있는 그 4대 사업 영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유안타 증권이 SK가 목표 주가 48만 원인데 뭐 본인들은 2025년도까지인가요? 400만 원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25년도. 25년도면 이제 22년이 됐으니까 4년입니다. 22년, 23, 24, 25. 뭐 4년 정도에 16배. 지금 주가가 25만 천 원이거든요. 25만 원 잡고 400만 원을 하면 16배입니다. 4년 만에 16배 간다고 하면 1년에 4배씩 간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복리로 하면은 그 1년에 4배씩이라는 숫자가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16배, 4년 만에 16배 간다라고 해서 단순 계산할 때 1년에 4배가 간다는 건데 사실 눈여겨봐야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지주사인데 엄청나게 할인이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자회사가 너무 많은 거죠. SK가 탑에 있는 모회사인데 너무 잘 나가는 회사가 많다. 그래서 이제 유한타증권이 이제 새해 보고서에 이제 SK를 해서 48만 원, 지금 25만 천 원입니다. 25만 원 천 원. 근데 이제 보시면 매출액이 이게 이 단위가 억 원이에요. 억 원, 10억, 100억, 천억, 천억, 이거 조죠? 9조, 99조라는 거죠. 매출액이 99조, 영업이익이 49조인가요? 예, 4조 9,721억이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어쨌든 유한타증권이 SK대의 순자산 가치가 48만 원에 이른다. 순자산 가치가. 소재 그린 바이오, 소재 그린 바이오 부분이 주가를 재평가할 거다. 이 4대 영역으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셜 스토리에서 SK가 이제 IR 할 때, 여기 보시면 파이낸셜 스토리도 2025년까지 기업 가치를 120조 원으로 높이겠다. 120조 원이면 이제 이 주가가 주당 400만 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따가 다시 뭐 볼 건데요. 소재 부분 17조, 그린 부분 24조, 뭐 이렇게 그린 바이오 소재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쭉 웨이퍼, 웨이퍼는 SKC, 반도체용 특수가스 SK 머티리얼즈인데 SK 머티리얼즈가 SK에 흡수 합병됐죠. 동박 SKC, 뭐 그리고 검증된 수장하고 실리콘계 음극재도 SKC, EPI 웨이퍼, SIC 전력반도 다 SKC, 양극재. 그래서 SKC도 제가 엄청 좋게 본다는 건데 지금도 주가가 매력적입니다. SKC는 17만 4천 원 정도, 20만 원 넘게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2차 전지가 좀 재미가 없었어요. 연말에. 많이 내렸죠. 뭐 워낙 그 메타버스, NFT, 플레이 투원 뭐 게임주들이 움직이는 바람에 지금 2차 전지는 좀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해가 바뀌면서 제가 다시 2차 전지가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언젠간 한번 또 부각받아서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SK 팜테코라는 바이오가 이제 상장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SK 자회사인데, SK 자회사 중에 여기 보시면 팜테코의 상장장 지분 투자 프리 IPO가 돼 있고,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었고, SK 뭐 바이오팜인가요? 바이오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K 팜테코를 프리 IPO하고 상장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SK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 파이낸셜 스토리에서 말한 그 IR 한 자료를 가지고 SK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문 가치 투자자 SK. SK는 진짜 모회사, 지주회사인데 정말 요즘 투자를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투자 지주사로 SK 스퀘어. SK 스퀘어도 SK 하이닉스의 모회사로 뭐 최근에 코인빗에 투자했고 지금 이렇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뭐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SK 스퀘어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 주식회사가 이제 이런 1, 2, 3, to be target, next portfolio studio, 변화된 우리 모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IR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건 투자형 지주회사로 성장 포트폴리오 육성 투자 성과 실현해서 뭐 소재, 바이오, 성장의 선제적 투자, 캐피탈 게인, 뭐좀 바이오팜 IPO, 뭐 글로벌 바이오팜 팜테코, 배터리, 반도체 밸류체인 확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이게 방향성, 변화의 모습, 방향성,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전문 가치 투자. 이 회사는 이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모회사라는 얘기죠. 첨단 소재, 바이오, 그린, 디지털. 이게 네 개 사업 영역입니다. 이 주된 사업 영역. 어, 반도체, 배터리, SK 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했죠. 중국이 승인해줘가지고 인수를 하게 되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거고요. 배터리는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삼성 SDI를 제치고 수주잔고가 에너지 솔루션 다음이고 지금 그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관련된 분리막 SKI 테크놀로지도 있고 동박하는 SKC도 있고 반도체도 하이닉스도 있지만 SKC도 반도체가 있고 많죠. SK 머티리얼은 흡수 합병됐고 에너지 체계전환 그린스완 뭐 해서 지금 뭐 수소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하고 있고 바이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그다음에 SK 팜테크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디지털로의 전환, 산업의 융복합, 혁신의 오거나이저 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실행 방안으로 포트폴리오 리디자인 한다라고 했죠. 실행 방안으로 레거시 비즈니스를 전통적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레거시가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비즈니스의 비중을 축소한다. 카본 중심이나 낮은 멀티플, 낮은 신약 영향력 이런 거를 비중을 축소하고 아까 4대 영역으로 나눈 첨단 소재, 바이오, 그린, 디지털 쪽으로 강화하겠다. 이 첨단 소재 보면은 SKC가 있고 SKMR이 이 머티리얼스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이오 BP 팜테코가 있고 그다음 디지털은 CNC, SK텔레콤, 그린은 ENS,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 구축, 파이낸셜 파트너십으로 확장한다. 프로젝트별 외부 펀딩을 적극 활용하고 외부 탤런트 풀을 확보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협력 강화, 차세대 테크놀로지 마켓 리더십을 공유한다. 그 다음에 리소스 자원은 어떻게 하냐. 5년 내 46조, 캐시 풀링 36조, 외부 펀딩 10조 이상 해서, 46조 이상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리소스 플랜. 레거시 비중을 낮추고, 하베스트, 수확을 거두겠다. 아니, 외부 펀딩은 10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소스고, 그렇게 되고, 구조는 어떻게 되냐. 심플 앤 클리어. 구조의 단순화. 첨단 소재, 반도체와 배터리에 집중. 바이오는 혁신 신약, CDMO, CNS. 그린은 수소 밸류체인, 환경 솔루션. 수소는 약간 요런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변화가 생겼잖아요. 최근 얼마 전에 그 제네시스 수소차를 현대차가 개발 중단한다고 하는 바람에 수소 관련주가 엄청 폭락했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부 정책이 수소가 아직 살아있는데, 넥소 이후에 수소차가 뭐, 다른 브랜드도 나와야 계속 커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수소 충전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 생산하는 업체하고 별도로 또, 가능한데, 수소는, 왜냐면 이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수소는 수소차를 만드는 현대차에서
수소차 충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왜냐면 그 사업에 뛰어드는, 수소차 충전소 뛰어드는 사업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은 뭐 DTAI, DT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디지털로 전환, AI는 말 그대로 AI, 플랫폼 뭐 이런 거고, 넥스트 포트폴리오 스토리 코어 세트에 대해 관해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다루는 건데, 이제 첨단 소재 반도체 분야의 성장 스토리는 이제 M&A와 조인트 벤처 협력 기반으로 고속 성장을 실현하겠다 해서 16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좀 뭐 성장 속도를 하면 연평균 50% 정도 성장했다는 거죠. 매출은 뭐 0.5조에서 2.5조로, 뭐 제품 수는 24종에서 74종으로 뭐 이렇게 거고, 첨단 소재, 반도체, 그다음에 뭐 고성능 고품질 소재, 코어 소재, 고부가 가치, 그다음에 웨이퍼 마켓 컨솔리데이션이요, 웨이퍼 저비용 빠른 정설, 그다음에 전기차 EV, 5G 전력 반도체, SiC 전력 반도체, 칩 기술 투자, EV 전용 칩 양산, 전력 반도체 ST에다가 SK가 투자했다고 그랬죠. ST의 비상장 자회사, 그리고 SKHY 뭐 SK 하이닉스를 말하는데 투필러 전략 D램과 낸드 글로벌 탑티어 IDM과의 시너지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세 번째 장엔 어스퍼레이션, 25년 글로벌 넘버원 반도체 종합 소재 뭐 코어 소재 웨이퍼 칩 메이커 전력 반도체 이랬고, 25년도에 21년도는 글로벌 넘버 6였는데 23년도는 글로벌 넘버 3, 그다음에 25년은 글로벌 넘버 1에서 2.7조, 2.7조 한 2.5배 정도 성장하나요? 뭐 이 정도 성장한다고 계획이고, 포텐셜은 EV 전기차 고성장 지속에서 연평균 38%, 그다음에 배터리도 연평균 43%, 배터리 영역 내 공고한 글로벌 프레젠스 구축, 동박, 그다음에 이 분리막 SK 분리막 글로벌 탑3 포지션, SK 이노베이션 글로벌 탑6 셀 메이커, 동박 분리막, 그다음에 셀, 이 세 개가 다 있죠. SK 이노베이션은. 그리고 첨단 소재 이제 동박도 있고 셀도 있는데, 이제 양극재, 음극재도 한다는 거죠. 양극재, 음극재. SKC가 얼마 전에 이제 음극재 뭐 저기 조인트 벤처만 한다고 했죠. 양극재도 진출할 거고 같고, 4세대 소재 2개 플러스 알파, 뭐 조인트 벤처나 인수하는 거죠. M&A 해서 하겠다. 25년도 배터리 게임 체인저로서 입지 구축하겠다. 예, 그런 거고, 바이오에서는 글로벌 CNS 특화 제약 산업 육성, 이 엑스코프리, 미 FDA 승인, 성공적인 BP, IPO, 코비드19 이후 CMO 사업 약진,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대표적이죠. 예. 제약 신약 개발 속도로 15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 뭐 ADC, 항체, 단백질 분해 세포 유전자, 오픈 이노베이션 및 신약 특화, AIDT, CDMO, 글로벌 제약사의 대차 불가한 파트너 지위, 예,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대표적이고, 개발하는 회사도 좀 뭐였죠? 내전증 세노바이트인가? 그게 뭐였죠? SK에서 만든 근데 SK 바이오팜인가요? 예, 그거 말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합성 신약 경쟁력, 바이오 혁신성 내재화, 그래가지고 한 개 이상 엔터티를 미국에 상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0.14조에서 1.2조. 예. 그다음에 그린 시대의 넥스트 아젠다는 수소. 수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35% 연평균, 예, 차량용은 35%, 발전용 23%인데, 타 산업 대비 멀티플이 최대 18배인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현대차 그거 때문에 이제 수소가 차부터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선박 뭐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발전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차량용에서 이 현대차가 만약에 그게 안 논다고 그러면 여기서 약간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수소는 국내 1위 기업 정유, 석유화학, 오일, LNG, 수소가 있고, 뭐, 수소 밸류체인 조기 구축, 그린 에너지 드라이브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에카, 운송, 연료전지,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 발전소,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는. 현재까지는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현대차에서 한번 입각해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수소전지 탑 아이콘으로 도약. 환경, 그린 에너지죠. 테크 기반 환경 특화 비즈니스 확장, 리사이클링,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대체식품, 예.
B2C가 이제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뭐 기업 간 기업, 기업 대 고객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안, 미디어, 커머스, 모빌리티는 기업 투 커스터머. 예, 그러면 기업 대 기업, 첨단 소재, 그린 바이오 그런 거고 데이터 센터, 5G, 예, 디지털에 대한 거네요. 디지털 프레임. 그 다음에 25년에 디지털은 뭐 비주얼라이즈드 AI 플랫폼 구축해서 산업 특화, 네, 아시아 탑티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런 걸 이루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 어, 아리백이 그거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100%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본 비즈를 탄소 중심의 비즈니스를 낮춘 페이드 아웃, 점점 줄어들게 해서 이제 없앤다는 거고, 배터리 수소 환경 소재 그린 에코, 뭐 앞서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해주고, 10년 후에 3,200만 톤에서 탄소를 1,100만 톤으로 해서 65%를 감축하겠다. 예. Social Forerunner, 예, MSCI ESG 레이팅 탑티어 도약, 뭐 트리플 A를 획득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게 목표라는 거죠. 목표, 네, 목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탑 수준의 프리미엄 거버넌스, 이사회 중심 자율 경영, 그리고 회사 업무 집행 최고 이상의 회사 이사들 블라블라, 회사 뭐 위원회별 담당 뭐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운영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고, 주주와의 약속은 다이내믹 뭐 메이크 팬덤, 다이내믹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 갖고 상시적 맞춤적 신뢰. 그래서 투자 성과 기반 환원 정책 강화, 기존 캐시플로 기반 배당에다가 사업 조정, 어 다이베스트먼트 수익 일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환원 정책을 쓰겠다. 뭐 이런 말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게 핵심일 수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요약한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 25만 1,000원이거든요. 지금 지난주 목요일 종가가 SK 25만 1,000원인데 지금 25년에 시총을 140조 만들면 주가가 200만 원 가야 돼요. 주가가 200만 원. 그러니까 16배라는 거죠. 25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16배라는 겁니다. 100만 원이면 25만 원이 100만 원이면 4배고 8배네요. 8배. 8배라는 거죠. 200만 원 가면 8배 가는데 4년 만에 200만 원, 8배, 4년 만에 8배니까 1년에 2배씩 오른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SK가 진짜 뭐 적극적인 그 M&A 투자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SK 차트를 띄워놔서 보시면 뭐 작년 1월 26일, 21년 26일 36만 500원까지 갔다가 거의 누워 있잖아요, 차트가. 거의 누워 있습니다. 보시면 1년 동안 이 36만 원 찍고 뭐 저점 한 23만 8천 원, 23만 8천 원, 여기 23만 2천 원까지 떨어진 게 저점이고, 작년 한 해를 봤을 때는 거의 누워 있는 형국이고요. 그 전에 뭐 SK가 그 IPO를 많이 했잖아요. 자회사들이 IPO를 많이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 그 전에 뭐 3월 16일에 10만 2,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월봉으로 봐도 뭐 이제 꾸준히 올랐던 것 같습니다. 꾸준히 올랐고, 지금 SK가 그 재편을 하잖아요. 조직 재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주사로서 점점 더 덩치를 키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를 저는 이제 지주사로서 한번 투자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에 포스코 케미칼 아까 말씀드렸고, 코스모화학 말씀드렸고, SKC도 말씀드렸고, 2차전지 소재주는 뭐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어쨌든 현재 자리상 봐서는 포스코 케미칼 AKC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도 조정받으면은 사모아 가시는 걸 저는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뭐 말하자면 뭐 끝이 없지만 일단 뭐 게임주도 유망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지난주 목요일도 게임주가 좀 뭐 핫했고요. 플레이 투 원이나 NFT 블록체인이 계속적으로 핫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도 관심을 가지고, 대장은 뭐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가 대장이긴 한데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거의 뭐
바닥에 저점에 있는 NC소프트도 사실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넥슨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때문에 넥슨 GT가 넥슨 넷게임즈에 인수 합병됐고 그런 쪽도 관심 가져보시고 최근에 고요의 바다라는 컨텐츠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그 전에 어떤 우리나라 컨텐츠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게 기대치가 점점 높아져서 조금 실망하면은 그 인기는 그 바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모르겠어요.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그걸 뛰어넘는 작품들이 나와야 되고 어떤 시기와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컨텐츠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NFT와 연결이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 점점 더 이제 영화들이 이 뭐라고요 VFX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위즈윅 스튜디오와 덱스트 이런 거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 그다음 그런 게 또 메타버스와 연결되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고 전기차도 하면은 자율주행 기술이 부각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노스볼트 이야기한 전기차 2차 전지 하여튼 ENDD도 제가 아까 뭐 어제도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고요. ENDD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리고 메타버스도 이야기했고 뭐 반도체는 뭐 계속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뭐 파운드리 분야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메모리는 이제 뭐 진짜 경기 민감주로서 이게 메모리 가격에 따라서 급격하게 움직이니까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오사트 기업에 좀 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반도체도 계속 좋을 것 같고 올해 정말 행사가 많다고 하잖아요. 국제적인 행사. 다만 이제 이게 코로나만 아니면 그런 행사들로 인해서 상당히 코로나만 종식되면 상당히 폭발적으로 진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보복 소비라는 게 뭐 여행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국제적인 행사 많잖아요. 일단 월드컵 하나만 봐도 2022년 11월이니까요. 코로나 종식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 이렇게 늦게 오니 그때 되면은 2년 여름 정도 뭐 가을 정도 2년 반 정도 되는데 그때는 종식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공급망 이슈도 그러면 이제 풀릴 것 같고 여러모로 해서 좀 분위기는 물론 금리 인상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금리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호재죠. 왜냐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올리는 거라면 조금 악재일 수는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도 제가 볼 때는 큰 부담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오늘 지금 벌써 30분 정도 됐는데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이제 첫 장이 열리는데 여러분 관심 종목에 어떤 뭐 뽑아 보시고요. 리스트를 쫙 뽑아 보시고 그런 종목 위주로 어쨌든 주식은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그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내리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예. 아니 회사는 좋은데 왜 주가가 흘러내려? 그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고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되는 종목에만 수급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들도 약간 있더라고요. 최근에 움직임도 보면은 뭐 지난 1년 동안에 그런 움직임도 또 있었고 근데 한번 또 끊기면 끊기죠. 2차 전지 뭐 계속 갈 것 같았지만 또 끊기잖아요. 메타버스도 계속 갈 것 같지만 끊기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패턴을 파악해서 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뭐 올해도 주식시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한 해 2022년 한 해 첫 출발이니까요. 10시 개장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인은 지금 뭐 재미없는 장세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어떤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 또 코인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코인이 뭐 요즘 장에서 매매를 거의 못 하잖아요. 올라가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매매를 거의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테이킹을 좀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스테이킹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이자를 받으면서 수량을 늘려 가시면서 가격이 올라올 때 팔면 수익이 또 많이 나니까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일요일 저녁 남은 일요일 저녁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